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워머의 구멍가게 워머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과 함께가 아니라 오디오만으로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영상에서는 영상보다는 내용과 소리에 좀 더 집중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부모가 아이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50가지 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자마자 예비 신랑 신부님들, 그리고 특히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정말 도움이 될 책이라고 생각해서 꼭 읽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 낭독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수의 글. 아이는 부모의 말로 자란다. 이임숙. 오늘 하루 아이 잘 되라고 한 말이 과연 아이 마음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일까요? 혹시 자존감에 상처를 준 건 아닐까요? 부모의 말은 당연히 아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 잘 되라고 내뱉은 말들이 오히려 아이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의 마음과 정신을 키우는 일은 모두 부모의 말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말은 아이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고, 어떤 말은 아이의 잠재력을 짓밟는 공격의 말이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의 문제 행동이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되면 이제 멈추고 부모의 말을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행동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자신이 듣고 자랐던 언어를 무심코 사용합니다. 그 말이 아이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한 채 실수를 반복합니다. 부모 자신도 잘못한 점은 콕 집어 따끔하게 혼내야 한다는 잘못된 육아법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나에게 한 말들이 너무 아프고 싫었지만 안타깝게도 대물림하고 있는 거죠. 수천 번 이상 들었던 말이기에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비난의 언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임상심리학자들이 집필한 이 책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부모의 언어가 아이 마음에 얼마나 큰 부작용을 줄 수 있는지 조목조목 짚어줍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부대끼는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할 게 무엇인지를 50가지 말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소리치고 비난하고 혼내는 방식은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너 때문에 엄마가 창피해 같은 말이 얼마나 살인적인 말이며 아이가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아이의 자존감에 치명상을 입히는 말이라는 불편한 진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진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잘못한 걸 비난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멈추고 이를 긍정적인 언어로 예방하는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상처 주기 전에 격려할 줄 알고 비난이 아니라 지지하며 혼내고 겁먹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가르침을 주는 언어의 지침을 이 책에서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의 개성과 자질을 긍정적으로 살려줄 수 있는 언어와 더불어 부모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아이 가슴에 평생 새겨지는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말은 어떤 종류의 말이든 아이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말에 상처받았던 아이는
부모가 옆에 없어도 각인된 그 말로 다시 자신을 공격합니다. 반면 부모의 좋은 언어를 마음에 새긴 아이는 외롭고 힘든 순간 부모의 좋은 언어로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무척 많다고 막연히 느끼곤 있지만 과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해 막막하다고 느끼는 부모가 많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50은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언어뿐 아니라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며 당당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는 긍정의 힘을 지닌 언어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은 육아서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부모가 싸웠을 때나 이혼한 경우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나 행동, 또 아이에게 반드시 해줘야 할 말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 참 반갑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천천히 훑어보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읽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 좋은 말의 습관을 키워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우리 아이의 깊은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좋은 부모의 언어로 아이 마음이 밝게 빛나게 되길 바랍니다. 프롤로그. 부모도 아이도 상처받지 않고 소통하는 법.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이제 상관 안 해. 꼭 자기 아빠 닮아가지고. 다른 애들은 몇 점 받았어? 엄마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게 지금 올 일이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런 말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이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말입니다.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안타깝게도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매일같이 되풀이하면서 말이죠. 이 책에서는 심리학을 토대로 부모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50가지를 골라 그 말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단 명료하게 분석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부모와 아이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에게 꼭 해주면 좋을 말들을 함께 담았습니다. 이 말들은 자존감 높은 아이, 자신감 넘치는 아이, 긍정적인 아이로 자라는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책을 통해 부모의 감정을 아이에게 차분하게 전달하고 아이도 자신의 감정을 편한 분위기에서 분명하게 표현하는 시간이 늘어나기를, 그래서 부모도 아이도 서로 상처받는 일 없이 긍정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1장. 또 그쳐. 계속 울면 진짜 혼난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혼난다는 말로 위협하며 아이의 감정을 무조건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가 울 때는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특히 아직 언어를 학습하지 못한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어딘가 아플 때, 화가 날 때, 실망스러울 때, 그 상태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이는 울음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귀는 민감한 기관이라 때로 이런 울음소리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 울음을 그치게 하려 하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럴수록 아이는 자신이 불완전하고 실망스럽게 느껴져 더 서럽게 우는 거죠. 이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사탕을 연달아 5개씩 먹지 못했다고 해서 아이가 이렇게까지 계속 우는 것은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이의 울음을 바로 그치게 하기 위해 아이에게 너는 지금 울 이유가 없어. 네가 지금 우는 건 잘못된 거다 라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이러한 부모의 피드백이 반복된다면 나중에 아이는 여러 상황에서 감정의 혼란을 겪으며 슬픔을 느낄 때 눈물 대신 화를 내는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대신 말로 설명해 주세요. 다시 사탕을 예로 들어보면 우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탕을 하나 더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실망한 건 엄마도 이해해. 그런데 사탕을 지금 하나 더 먹으면 배가 아플 수도 있어. 그래도 지금 많이 속상하지? 그러니까 울음이 그칠 때까지 엄마가 기다려줄게. 혹은 아이가 피곤하거나 화가 나서 울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지금 피곤해서 우는구나. 엄마도 이해해. 괜찮아. 이제 금방 잠이 들 거야. 혹은 그래, 네가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해. 지금 네 기분이 안 좋은 건 엄마도 이해하거든. 그런데도 왜 그걸 못하게 하냐면 하고 우선 공감의 말로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대신 설명해주고 그 뒤에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는 말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엄마가 아이의 감정을 대신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장. 넌 아직 어려. 네가 끼어들 때가 아니야. 아이의 말이나 행동을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로 막는 부모의 말은 아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하찮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른들의 대화에 자꾸 끼어들고 참여하려는 아이에게 부모는 특히 심각한 상황일수록 네가 뭘 안다고, 넌 아직 아무것도 몰라. 지금 어른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잖아. 가서 혼자 좀 놀고 있어. 라며 대화에 참여하려는 아이를 밀어내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아이가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아이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말은 아이의 자존감을 매우 해치는 위험한 말입니다. 아직 감정과 사고가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를 제지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제지당하는 경험을 자주 겪게 되면 아이는 자신이 하는 말은 아무 가치가 없고 자신의 생각들은 하찮은 생각이라고 여기며 자라게 됩니다. 물론 아이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아직 표현력이 부족해 아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의미 있게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이와 상반된 방법도 좋지 않습니다. 아이의 말만 늘 우선시하고 대화 중에 말을 끊고 끼어들 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어른들이 말할 때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기다리며 상대의 말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동시에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시간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이는 아이를 성숙하게 만들면서도 스스로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정도껏 허락하라. 예를 들어 부모가 이번 달 생활비나 금전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아이는 무심결에 인상을 쓰거나 다소 심각해 보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때 일단 아이의 질문에 답변해주고 아이의 제안도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의 계획과 함께 상황을 해결할 노력이 있음을 알려주어 아이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시켜주세요. 제3장. 더 이상 토달지 마. 아이가 질문하거나 왜? 라고 물어볼 때 아무 설명 없이 선고를 내리지 마세요. 부모가 무심결에 매우 자주 내뱉는 말입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애매하고 부당해 보이는 말은 어른들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직장에서의 상황을 대입해보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사가 토달지 말고 그냥 해 라고 한다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아이가 느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각을 함께 나누고 지나치게 자세한 정보까지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간단한 설명은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9시에는 무조건 자 라고 말하는 것보다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한 이유, 늦게 잠자리에 들면 내일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
9시에 자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라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이에게 한계를 정해주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모의 충분한 설명으로 아이가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규칙을 존중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또한 아이의 추론 능력을 개발하고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그런 거야 하고 말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 연령대에 맞는 책을 활용하세요. 기본 생활 규칙을 알기 쉬운 단어로 그림과 함께 놀이로 접근하는 책이 아이가 이해하기 좋습니다. 제4장 별거 아니야. 어른들에게는 사소한 일이 아이에게는 큰 일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와 같은 말로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별거 아니야 란 말은 부모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로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를 담고 있긴 합니다. 걷는 방법을 배우는 아이가 계속해서 넘어지면 괜찮아, 별거 아니야,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아이에게 응원의 말로 힘을 실어주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최악의 말이 되는 경우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친구와 문제가 있음을 고백했는데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아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부모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면 아이는 극복할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문제라고 느끼는 상황에 대해 별거 아니야 란 식으로 표현하면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악화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일반화한다고 받아들일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거죠. 그때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별거야, 중요한 문제라고. 엄마는 나한테 신경도 안 써. 그럴 때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친구 때문에 네가 정말 속상했겠네. 하지만 넌 금방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네가 원한다면 엄마도 도와줄게. 이렇게 해보세요. 절대로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피하세요. 제5장 엄마 괜찮아. 슬픈 거 아니야. 아이는 스펀지 같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대해 아이에게 거짓말한다면 아이는 금세 알아차리죠. 아이가 당신에게서 느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아이는 뭔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매우 자기중심적이어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위험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의 일로 슬프고 화가 나고 불안할 때 아이에게 그 감정을 숨기곤 하죠. 물론 좋은 의도로 그런 것이지만 항상 아이에게 그 감정을 전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일지라도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당신에게서 그 모습을 감지했을 때 아이가 인지한 것을 존중하면서 당신의 감정에 대해 아이가 느끼는 책임감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 맞아. 엄마 지금 너무 슬퍼. 하지만 너 때문에 슬픈 건 전혀 아니니까 걱정 마. 그리고 곧 괜찮아질 거야. 아이가 당신의 감정을 인지했다면 아이가 느낀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아이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 책임감을 덜어주세요. 그렇다고 당신의 감정을 전부 다 털어놓지도 마세요. 반대로 당신이 왜 슬픈지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다 털어놓아서도 안 됩니다.
당신은 아이에게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계속해서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모가 약해진 모습을 보면 아이는 쉽게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굳이 거짓말을 하거나 감출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시시콜콜 이야기하면 아이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6장 남자애가 이런 걸 가지고 울고 그래. 안타깝게도 여전히 감정 표현을 하면 약점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감정을 억누르게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남자 혹은 첫째 아이에게는 더 엄격하게 말이죠. 감정을 터뜨리지 못하고 참는 습관을 가지고 자라나면 어른이 되었을 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은 어쩔 수 없이 표출됩니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긍정적인 심리적, 감정적 발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익혀야 합니다. 당신도 어렸을 때 자신의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감정을 표현할 곳이 없는, 감정을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울 일이 있어도 그저 울음을 참으면서 괜찮아, 금방 다 지나갈 거야 하며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외면하면 상황은 악화될 뿐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쌓이고 쌓여 결국엔 흘러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때는 공감의 말을 먼저 하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감정을 참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울고 화를 내고 두려움을 마음껏 표현하게 하세요. 아이가 과장하는 것 같을 때에도 아이가 우는 이유, 화가 난 이유를 우선 들어주고 아이 스스로 진정할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또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만해. 너 우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아시다시피 그러면 아이는 더 악을 쓰고 울 뿐입니다. 그보다는 대화를 유도해 감정적 흥분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보세요. 대화를 시작할 때는 네가 지금 슬프고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픈 거 엄마도 이해해. 라는 공감의 말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7장 좀 떨어져. 아이가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려고 한다면 아이가 불안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떨어뜨리려 하는 건 위험해요. 촉감은 처음 발달하는 감각으로 아이는 스킨십을 통해 세계를 이해합니다. 특히 애정을 느끼고 받아들이며 마음의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아이에 대한 사랑을 말뿐만 아니라 안아주기, 뽀뽀, 쓰다듬어주기 등 스킨십을 통해서도 충분히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혹여 당신이 아이에게 그다지 스킨십이 많은 편이 아니라면 당신의 부모 역시 스킨십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거나 혹은 너무 많은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스킨십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아이의 근본적인 발달 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이 과정은 다른 방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대체 불가능한 과정이기에 스킨십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아이가 애정 결핍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지나치게 껌딱지처럼 하루 종일 붙어 있으려 하고 스킨십을 계속해서 원한다면 아이에게 두렵거나 슬픈 일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집착은 불안정한 감정의 신호입니다. 아이가 유독 분리를 힘들어한다면 분리불안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떠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품고 있어 부모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늘 불안한 겁니다. 그런 아이에게 착착 좀 붙어 다녀. 엄마 귀찮으니까 좀 떨어져 있어
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존재 자체를 거부당했다고 느낍니다.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당신도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때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고 아이에게 시간을 들여 설명해 주세요. 뽀뽀를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잠시 서로 다른 것을 해야 할 때도 있다고요. 아이와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때도 있지만 식사 준비할 때는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또 짧은 시간이라도 떨어져 있게 될 때는 아이에게 미리 어떤 이유로 몇 분을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몇 분 후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에게 당신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던 일을 끝내고 나면 그때 안아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이야기 중간마다 안심할 수 있도록 볼일을 보는 도중 5분마다, 10분마다 잠깐씩 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세요. 제8장. 너가 말을 해야 알지. 아이가 슬픔이나 두려움, 분노 등의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아이를 다그치며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 답답한 부모는 아이를 계속 다그치지만 소용이 없죠.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훌륭한 시작이지만 아이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따라 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확실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상하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우울하지? 할 때 있지 않나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고 두렵고 화가 나는데 아이 스스로도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감정 상태가 그렇게 된 원인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의 격한 감정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표현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원인을 알고 싶은 답답한 마음에 자꾸 왜를 설명하라고 다그치기보다는 그럴 때는 그냥 지금의 기분이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하세요. 그래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듣는 등 아이가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50가지라는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저작권상 1장 부분만 읽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후 내용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꼭 시간이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힘이 되는 책보다는 도움이 되는 책에 더 가까운 걸 가져와 봤습니다. 제 뜻대로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컨디션으로 뵙겠습니다. 잘 가요.